박봄의 상처와 회복. 음악으로 찾은 희망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상처와 회복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봄. 2NE1의 메인 보컬로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녀의 이름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아픔과 치유의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녀의 진짜 이야기. 상처받은 영혼이 음악을 통해 어떻게 희망을 찾아갔는지 그 진솔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꿈을 품은 소녀의 시작.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난 박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14살의 나이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독립심과 도전 정신을 길러주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학창시절, 박봄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습니다. 학교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고 언젠가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음악만 있으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부 예상치 못한 시련과 상처. 박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그녀는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박봄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PTSD는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면 더욱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ADD 주의력 결핍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증상 완화를 위해 처방약을 권했고 박봄은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박봄은 아직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약을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부 음악으로의 도피와 YG 연습생 시절.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것은 오직 음악뿐이었습니다. 박봄은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아픔을 표현했고 음악이 주는 위로에 의지했습니다. 2006년 한국으로 돌아온 박봄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녀의 독특하고 강렬한 목소리는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연습생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고 데뷔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봄은 실력은 뛰어났지만 때로는 다른 연습생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미국에서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연습생 생활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처방받은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자신을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4부 2NE1의 탄생과 성공. 2009년 드디어 박봄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CL 산다라박 민지와 함께 2NE1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2NE1의 데뷔는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존의 아이돌 그룹과는 확연히 다른 강렬하고 개성 넘치는 음악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박봄의 독특한 음색과 감정 표현은 2NE1의 음악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롤리, I Don't Care, Come Back Home 등의 곡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음악 평론가 인터뷰. 박봄의 목소리에는 남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울림이 있었죠. 무대 위의 박봄은 자신감 넘치고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여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상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5부 갑작스러운 논란과 좌절. 2014년 박봄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과거 치료 목적으로 복용했던 약물이 불법 반입으로 논란이 되면서 그녀는 순식간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은 박봄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인터뷰.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정당한 치료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봄은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갔습니다. 활동을 중단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거부했습니다. 6부 재기와 새로운 시작.
하지만 박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을 거쳐 2019년 그녀는 다시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솔로 앨범 스프링은 그녀의 재기작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박봄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박봄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봄의 최근 인터뷰. 제가 겪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상처받은 사람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박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음악을 통해 치유받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 찾은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박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긴 어둠이라도 언젠가는 다시 봄이 온다는 것을.